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방향 설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파트를 사서 단기 매도해서 작은 시드머니에서 금액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왕이면 투자와 실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척도는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뜨거워지려고 그러면 재건축부터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부터. 그리고 재개발도 크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수요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들고, 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서울의 노후된 주택을 밀어버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자, 빠르게, 그를 목적으로 만든 게 모아타운이었는데, 그 모아타운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몰리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얘들부터 먼저 확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가져온데도 지금 면목동에 있는 모아타운인데, 여기 제일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 진짜 다 갖다 부었죠. 그래서 비싸게 사신 분들은 거의 6억대에 사신 분들도 봤어요, 저는. 네, 6억대에. 근데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4억 중반이면 충분히 신축급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6억대 사신 분도 있고, 그 전에 2억대 사신 분도 있고, 1억대부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소유주들은 내가 돈을 조금 타이밍상 조금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결론은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면 사실 수익은 다 난다. 이게 수익이 조금 차이 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모든 조합원들이 수익이 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진입을 일반 매물을 사느냐 아니면 경매로 사느냐, 때로는 사업 시행 나기 전에, 발표 나기 전에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쑥쑥 올라가잖아,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은 다 돈 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면 타이밍상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좋은 시기죠. 왜? 시장에서 6억대 잡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신축도 4억 중반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경매 보려고 하는 거는 2억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축급은 비싸요, 저렴해요? 무조건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비싼 거를 잡느냐 아니면 노후된 거 내가 조합원으로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져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약간 늦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가장 작은 돈으로 넣어서 길게 보유하는 사람이 나중에 무조건 1등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 대비 저렴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다. 왜? 그러면 물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동이다. 토지 면적은 6.3평, 그리고 건물은 15평이고 감정가는 2억 6,700인데 한번 유찰되어서 2억 1,300에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건물이 어때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네, 연세가 좀 있다. 그리고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93년식이다. 그러면 30년이 넘은 집이에요. 30년이. 그래서 권리상 문제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채무자, 소유자 발견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땡땡씨가 소유주고 이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권리상 문제도 없고 낙찰받아도 추가적으로 돈 더 나갈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리상 깨끗한 매물이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해당 물건은 면목역 앞에 있는 면목동 모아타운에 지정되고 있고, 요 맞은편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동부간선도로가 저녁 때서 우리가 가보면 이 중량천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가다 보면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이 지역 일대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강북의 뭐다? 한강이다. 중앙천이 강북의 한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공무원 부지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지역 일대는 또 다른 가치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강남으로 갈 때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는데 이제는 지하화하면서 굉장히 이제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공원화도 되고 강남으로 진출입하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이 지역의 가치는 완전 차이 난다. 그리고 면목동에 이 지역 전체가 지금 재개발되면 학원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엄청 들어오겠죠. 왜? 이제 여기가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단지에서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학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강남의 유명한 학원들도 일로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동네 자체는 완전 탈바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면목동 자체가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막말로 100세대 들어오느냐 200세대 들어오느냐 이런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면목역이에요. 면목역이고 지금 우리 해당 물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여기는 면목역이고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가 3-4구역이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가 지금 다 개발 계획이 다 잡혀버렸어요. 모아타운 대상 지역이고 여기 2차고 여기가 1구역부터 4구역이에요. 여기만 하더라도 한 6,000세대 정도 되고 요 맞은편만 하더라도 여기에도 다 합치면 약 한 15,000세대 정도 된답니다. 이 일대 전체가. 지금 단군 일에 제일 크게 지금 재건축하는 둔촌 주공이 12,000세대예요. 12,000세대.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9,990세대인가? 10,000세대에서 조금 빠지죠. 그렇게 되는데도 그 일대의 모든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확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완전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문제잖아, 시간이. 근데 이런 미래가 바꿔지는 게 20년 후의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지금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조합 설립은 완료됐습니다. 조합 설립은 완료되었고 우리 3-4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아직은 안 했지만 1, 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모아타운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만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주하고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3, 4년 안에는 어떤 상황이다?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게. 이게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로 됐다면 이게 10년짜리 일이에요, 10년짜리. 근데 지금 우리는 들어가면 진짜 길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보는 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가장 저점의 타이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내 나이가 50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50대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은 앞으로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지. 사실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내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들이 안 도와주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한테 요즘 친구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내가 명확하다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 애들을 셋 낳는 사람이 많대요. 왜? 애를 놓더라도 부부가 공무원이면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봤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그냥 결혼해라 하는 게 아니고 애를 낳아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애를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런 데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하나 해주신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나중에 부모님한테 엄청 효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뭐 권리상 문제도 전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가가 2억 6,700에 한번 유찰되어서 2억 1,300이에요. 그러면 가볍잖아. 그럼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약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자,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일반 분양가를 더 높여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게 혜택일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러나 저러나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맞잖아. 그 대신 내가 간평을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낮겠죠. 왜? 대지 지분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건물이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간평은 낮게 나온단 말이야. 간평이 낮게 나오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대출 돌려서 하면 되잖아. 조합원들은 다 대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조합원인만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왜? 대출 이용하면 되니까.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리면 내리지 올라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자녀분 앞으로 하나 해준다 그러면 진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냥 쓸데없이 자녀들한테 현금 정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거를 하나 해준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도 잘할 것이고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때로는 자식한테 주기 싫다. 그러면 이런 집을 하나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셔도 되지. 그래서 사실 여기는 경기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의정부 살고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컸다 그러면 저는 여기 내가 직접 들어올 것 같아요. 차라리 2년 거주하고 빼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오래된 집들은 전세가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공주가도 낮기 때문에 전세는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풀로 대출 받아서 뭐 하느냐면 월세 주면 돼요. 그걸 고민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이거를 꼭 전세를 세팅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공주가 126%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동네는 공주가 126%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월세 세팅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그걸로 신축급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신축급이었다면 무조건 전세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정리해서 이런 거는 월세를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온 사람도 부담 없이 들어오고 전세면 잘못하면 내 집 경매 넘어갈 수도 있잖아. 세입자 못 맞추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집들은 월세 세팅하면서 내가 집이 밀릴 때까지 보유하는 게 제일 심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저렴하게 낙찰받고 조금 장기적으로 기껏해봤자 5년 후면 무조건 새 아파트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목동 일대는 어떻게 보면 7호선 라인이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만 여기가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학군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학군은 무조건 해결됩니다. 무조건 해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량구라는 이 동네 제일 단점이 뭐냐면 신축 아파트는 있는데 이 동네가 송파구, 중량구가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 나홀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이게. 대단지 단지가 없단 말이에요, 대단지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면목동 일대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네가 완전 탈바꿈된다.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대수가. 왜냐하면 새 아파트 들어왔는데 200세대. 파급효과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300세대. 없단 말이야. 근데 얘처럼 10,000세대 이상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지역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주위가 완전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 접근하기 좋은 7호선도 있죠. 동부간선도로가 복개되면서 위에 공원화되죠. 지하로 다니죠. 삶의 여건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갈아타게 해도 되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첫 시작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첫 시작을 지방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젊었을 때는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쪽에 같이 투자 겸 거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당장 거주할 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는 그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해도 돼, 사실.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젊었을 때는 조금 고생해도 된다는 마인드로 이런 걸 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살면 힘들어 하면서 경기도에 넓은 새 아파트 사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를 볼 때는 항상 순수가 있어요. 물건을 보고 아실로 무조건 들어갔어요. 아실로. 새 아파트를 보든 구축 아파트를 보든 저도 사실 서울 전체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내 지금 물건이 개발지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장점을 찾아야 되고 있으면 완전 땡큐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의 물건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제 내가 입찰을 준비해야 된다. 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월세 세팅 시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는데 이주할 때쯤 이 대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주자 대출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대출은 그때 되면 가치가 틀려지겠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2억 5천에 낙찰받아서 2억 정도 대출 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2억이 대출 있잖아. 그때 이제 이주할 시점 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공사에서 이주자 대출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 10원도 안 하셔도 돼요. 김멘토님 강의 최고입니다. 라이브 방송하실 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참여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요거를 지금 어떻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10시에 라이브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육생들이 조금 못 따라오신 분들이 아침에 여기 라이브 할 때 참여하시고 수업 끝나고 여기서 또 질문하실 거 좀 물어보고 그래 가시면 우리 형님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를 목적으로 사실 아침 10시에 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라이브지만 여기서 참여해서 하실 수 있게끔 지금은 사실 몇 분이 여기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좀 참여하면서 하면 또 참여하고 끝나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질문도 하고 또 본인들이 조사하는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상의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10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예. 최 PD님 대단하시네요. 최 PD님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 최 PD 한번 나와보세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예. 강의는 스토리가 있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모든 부동산은 내가 처음에 낙찰받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나중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스토리가 쭉 나와줘야 돼요. 사실. 물론 스토리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죠.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첫 시도할 때는 이 스토리가 있어줘야 됩니다. 모든 거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만큼 내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또 틀려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임장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